안녕하세요. 파랑새TV입니다. 오늘은 전원주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전원주택은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자 특히 은퇴자들의 로망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전원주택으로 가신 분들이 포기하고 돌아오신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다고들 합니다. 저희가 고객들을 상담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했다 하네요. 전원주택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면서 몸과 마음을 힐링한다고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꿈과 현실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원주택으로 이주한 사람들 중 절반 정도가 1, 2년 안에 도시로 다시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꿈보다는 현실이 어렵다는 얘기겠지요. 전원주택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만큼 많은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분명 단점도 있는 법. 그 단점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생활을 미리 해보지 못한 관계로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전원생활을 경험해 본 분들의 경험담과 그리고 또 그분들이 돌아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주택에서 다시 도시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이유는 아주 다양하고 많겠지만 크게 나누었을 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중 어떤 부분들이 가장 불편한지는 개인마다 차이가 다를 수 있으니 그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유지 비용입니다. 유지 비용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출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난방비입니다. 아파트와 비교하면 최소 2~3배 이상, 금액으로 본다면 한 달에 100에서 150만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집의 구조와 면적이 모두 다르긴 하지만 아파트보다는 전원주택이 통상 연면적이 넓기 때문에 난방이 취약한 거죠. 문제는 월 100만원 이상 난방비를 써도 따뜻하게 지낼 수 없다는 겁니다. 집 안에서 내의는 기본으로 입고 집 안에서도 파카를 입고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 경비도 경비지만 생활이 너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지 보수 비용인데요. 건물 하자나 고장 등 문제가 발생하면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실이나 수리센터에 연락하면 바로 조치를 해주지만 전원주택은 도시와 거리가 멀어 업체에서 출장 오는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추가 출장비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전기세인데요. 도심에서 생활하실 때보다 훨씬 많은 전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냉장고도 기본적으로 2개가 되어야 하고요. 춥기 때문에 전기장판도 또 사용을 하고 외부 등이라든가 지하수도 모터를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 외로 많은 전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교통비인데요. 전원주택은 자동차가 필수입니다. 자동차가 없으면 전원생활이 아니라 아마 유배생활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류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고 혹시 외부로 나갔을 때 지인들과 술이라도 한잔 하면 대리기사 잡기도 어렵지만 대리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비용들이 전원생활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불편한 것들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보안입니다. 특히 밤에 여자 혼자 있을 경우 상당히 무섭다고 합니다. 전원주택만의 두려움이겠죠. 다음으로는 편의시설인데요. 편의점이나 슈퍼, 약국, 병원 등을 가려면 최소 5분에서 10분을 차로 이동해야 한답니다. 극장 같은 문화생활은 업이나 시로 나가야 되니 많이 불편한 편이죠. 다음으로 휴무시설인데요. 축사나 그름 냄새 때문입니다. 겨울철에는 이주시 바로 옆에 축사가 있어도 사실 냄새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봄이나 여름이 되면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요. 축사가 없더라도
밭에 거름을 쓰는 봄에는 상당한 냄새가 납니다. 냄새에 민감한 분들은 정말 참기 어렵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부지런해야 한다는 건데요. 전원주택으로 가면 소일거리로 텃밭도 가꾸고 정원도 꾸미고 하는 것이 일상이며 또한 이것이 즐거움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욕에 차서 잘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힘이 들기 시작합니다. 정원 잡초 제거는 표도 안 나는 일이지만 며칠만 놔둬도 정원이 난리가 날 정도입니다. 이런 소일거리들이 너무 많아서 잠시도 쉴 틈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부지런하지 않으면 생활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벌레들의 습격입니다. 파리, 모기, 하루살이, 나방, 말벌, 지네 등 다양한 곤충들이 방충망을 해놔도 어디론가 들어온다네요. 그리고 간혹가다 뱀까지 출몰한다면 기겁하겠지요. 특히 여름철에는 벌레들로 인해서 외부 활동도 꺼리게 된답니다. 저녁 때에 정원에서 삼겹살이라도 구워 먹을 엄두도 못 낸다고 합니다. 곤충에 민감한 분들은 생활 자체가 고문일 수도 있다는군요. 다음으로 외로움입니다. 동호인 주택같이 모여있는 주택들은 그나마 괜찮겠지만 대부분의 전원주택은 홀로 있거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소통이 거의 없다 보니 외로움을 느낀다네요. 그 와중에 부부 중 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병이 생기거나 또는 사별로 인해서 혼자가 되었을 경우 혼자서 전원생활 하기에는 정말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전원주택을 포기하고 다시 도시로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전원생활은 그렇게 낭만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원생활의 단점들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분이거나 아니면 그 단점들을 하나의 즐거움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전원생활을 미리 포기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전원주택을 이주하여 다시 도시로 복귀하게 되면은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리스크 없이 전원생활을 경험해 보는 방법이 있겠죠. 그것은 요즘에는 전원주택도 전세나 월세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전원주택에서 돌아오신 분들의 집이나 아니면 요즘은 신규 분양하는 전원주택에서도 전세나 월세를 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전세나 월세로 1년에서 2년 정도 살아보시고 전원생활이 적성에 맞는 분들은 이주를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생활을 하고자 하는 급한 마음에 무작정 전원주택을 짓거나 구매하여 살다가 적성에 맞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큰 낭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원주택은 개인 취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매매가 이루어지기 아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집을 비워놓고 무작정 나올 수도 없습니다. 집이란 사람이 살지 않으면 금방 망가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주 헐값으로 넘기는 분도 허다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길 바라며 사전에 미리 철저한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